네, 다음은 다소 씁쓸한 소식인데요. 요즘 수학여행뿐 아니라 학교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들이 많다고요. 네, 최근에 이 학부모들의 민원이 늘어나면서 학교 현장이 이른바 금지 공화국을 방불케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같은 교내 대회가 없어졌는데요. 상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쉬는 시간에 축구나 야구 같은 공놀이가 금지된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잘하는 아이들만 인기가 많다거나 다칠까 봐 걱정된다는 민원 때문인데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운동의 계주 대표로 뽑히지 못한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민원에 전교생이 같이 뛰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른 팀원 때문에 점수가 깎였다는 민원에 팀 프로젝트가 사라졌고요. 시험 문제 오류를 주장하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학부모들도 부지기수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과잉보호 문화가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은 물론이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배우는 성장 경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운동장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급식을 먹으러 들어갑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운동장으로 나오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텅 빈 운동장엔 공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이지만 운동장엔 뛰노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중 점심시간 운동장 이용을 금지하는 학교는 모두 312곳. 부산 34.7%, 서울 16.7%로 대도시일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안전사고가 나거나 일부 학생이 소외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학부모 민원이 쏟아진다는 게 교사들이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학생이 만약에 다치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 바로 학교에 연락이 오고 민사소송까지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 의견은 엇갈립니다. 그렇게 뛰어놀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슬프죠. 막 놀라인데. 아시아이도 근데 내 아이가 안 노는 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또 아이들이 다칠 위험성도 있고. 운동회 역시 민원 대상입니다. 학교 담장에 줄줄이 걸린 이 포스터엔 체육대회를 한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운동회 소음을 대비해 학생들이 직접 포스터를 만들어 인근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학교 운동회와 관련해 접수된 경찰 신고는 350건에 달합니다. 아이들 협동심 면에서 좋을 것 같고 뭐 페어플레이 이런 것도 많이 향상될 것 같아서 없어져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함께 뛰고 부딪히며 배우는 경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 아이들의 활기찬 함성이 운동장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어른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SBS 조민기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여행 가방을 챙겨 등교합니다. 미리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76%가 동의해 수학여행이 성사된 겁니다. 학생들한테선 설렘이 묻어납니다. 좋은 것 같아요. 가고 싶었어요? 네. 서울 시내 초중 고등학교 1,330여 곳 가운데 올해 수학여행을 가겠다고 한 곳은 231곳,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40%에도 못 미칩니다. 이 중학교가 처음이에요. 저희로서는 올해 처음 나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는 건 아예 안 해요. 지난 2022년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는데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선고 유예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여파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걱정과 아쉬움이 공존합니다. 안 보냈었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있다고 하니까 잘하는 거 아니면 고려를 해봐요. 뭐 어떻게 배려한지에 대해서는 당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지난해 법을 개정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지만 안전조치 의무가 뭔지 모호해 교사를 보호하기엔 부족하다는 게 교원단체의 주장입니다. 배움의 과정을 책임지고 학생 안전은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이 책임지는 형태로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음 달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다음은 초등학교에서 하는 생존 수영이란 수업이 있는데 정작 물에 들어가진 않는다고요? 예, 이 생존 수영이라는 수업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전국 초등학교에 의무화된 수업인데요. 1, 2학년은 이론, 3학년부터는 수영장 실습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교실에서 가상현실 안경을 쓰고 수영을 배우거나 이론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수영장 이동과 환복에 2시간 가까이 쓰이고 정작 물에 들어가는 시간은 3, 40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 역시 큽니다. 최근 현장 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담임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수영장 이동 자체가 교사들에게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춘기가 빨라진 아이들이 신체 노출이나 공용 샤워실을 꺼리면서 수업 참여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교원 단체 등은 학교 주도의 단체 수업 대신 학생이 원하는 시기에 사설 수영장을 이용하고 학부모가 동행하는 생존 수영 바우처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